여러분 안녕하세요. 거북이씨입니다. 오늘은 우리 거북이씨를 찍는 이유가 우리 거북이를 키우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입니다. 물론 이게 거북이를 키우면서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시고 키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거북이를 이렇게 키우잖아요. 우리 거북이를 키우는데 사료를 이런 거를 잘 주시면은 상관없겠죠. 근데 사료 말고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아무거나 먹이는 분들이 꼭 계세요. 그러면 절대 안 돼요. 왜냐면 우리 거북이들은요 소화기관이 약한 거북이가 많이 있답니다. 소화 체계가 약해요. 음식물 소화가 잘 돼가지고 뭐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겠죠. 근데 우리 거북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소화기관이 그렇게 좋지가 않답니다. 그래서 목에도 걸릴 수 있고요. 우리 거북이들한테는 지금 딱 정해진 사료 말고 간식으로는 뭐 미럼이라든지 뭐 생먹이,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새우 친구들 죽어가는 친구들 위주로 해서 넣는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먹이를 먹이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고기를 먹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일부러 뭐 생선을 조금 띄어가지고 먹인다든가 뭐 삼겹살을 먹인다든가 과자를 준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뭐 과일을 뭐 좀 생과일을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생과일은 상관없어요. 근데 좀 정해진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.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뭐 바나나를 먹인다든가 뭐 사과를 먹인다든가 아니면 귤을 먹인다든가 뭐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뭐 심지어 밥을 먹이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 다음에 또 무도 먹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좀 정해진 음식을 먹이는 게 가장 안전해요. 왜냐면 얘네들이 여기에 지금 목에 다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정성 위주로 먹이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거북이를 이렇게 핸들링을 하잖아요. 저처럼 이렇게 분명히 핸들링을 할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꺼낼 거 아니에요. 꺼내고 나서 뭐 여기도 놓고 뭐 그 다음에 뭐 옆에도 놓고 뭐 여기도 놓고 아무데나 그냥 막 다 굴러다니듯이 놓으면 안 돼요. 진짜로 얘네 장난감이 아니에요.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뭐 이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잡고 놓고 뭐 이렇게 걸어가는 것까지는 뭐 상관없어요.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잡고서 뭐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뭐 큰 문제는 없어요. 얘네들한테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진 않은데 오랫동안만 아니라면. 근데 얘네를 잡고서 무슨 뭐 팔도 만져보고 막 들어보고 뭐 머리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꼬리도 막 이렇게 잡아 당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. 정말로. 왜냐면 얘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. 진짜로 뭐 발톱이라든지 이렇게 다루시는 데 있어서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얘네 정말 다쳐요. 천천히 놓으시고 이렇게 확 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발이랑 머리랑 그 다음에 꼬리 그 다음에 배 막 일부러 뒤집어가지고 뭐 뒤집나 안 뒤집나 뭐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고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또 뭐 먹이를 이렇게 뭐 일부러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먹어봐라 왜 안 먹니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거 멈추셔야 됩니다. 얘는 심지어 말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핸들링을 하신다 하면은 상태를 위주로 보기 위해서 핸들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뭐 거북이가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은 아픈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옆에가 아픕니다. 그러면 옆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핸들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거를 뭐 장난감처럼 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
그런 거고요.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나서도 꼭 손을 씻으시고, 그 다음에 거북이를 만지거나 뭐 다른 기타 생물들을 만지고 나서도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장난감처럼 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지금 두 번째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. 세 번째로는 제가 이거는 꼭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, 물론 이게 이 친구가 해칠링일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, 예를 들어서 우리 거북이 친구가 이렇게 넣어주는데 물 높이가 있잖아요. 물 높이가 있는데 지금 요 커먼 머스크 터틀은 크게 상관없어요. 뭐 적응을 시키고 나서 물 높이에 대해서 여기 좀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수영장 만들지 마세요, 제발. 진짜로 자기 물 높이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커먼 머스크 터틀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번 옛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8cm까지 높여줬어요. 지금은 이게 굉장히 낮은 거고요. 처음에는 한 요 정도까지, 물 높이를 한 요 정도까지 높여줬단 말이에요. 크게 상관없었어요. 처음부터 저는 적응을 시켜놨고 조금씩 이렇게 차례대로 적응을 시킨 다음에 올린 케이스라서 얘가 큰 무리가 없었단 말이에요. 지금 얘네 해칠링을 얘 말고도 리버쿠터라든지 아니면 레드벨리 터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거북이들이 많잖아요. 거북이들이 많은데 얘네들을 반수생 거북이라고 해서 바로 그냥 수생처럼 키우시면 안 돼요. 정말로 뭐 물높이가 무슨 뭐 정해진 그 사이즈라는 건 없어요.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. 처음부터 물을 깊게 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얘네가 수생이든 반수생이든 물속에 사는 거북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물을 높여가지고 멋진 수조를 꾸며가지고 뭔가 예쁘게 꾸며주고 싶다는 그 바람은 알겠는데, 처음부터 적응도 안 되는 우리 거북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청계천에서 파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여기 지금 사진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처음에 얘네들이 물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물은 있을 거예요. 근데 굉장히 최소한으로 된 그 장소에서, 환경에서 적응을 하다가 얘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 풍덩 하고 빠뜨려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? 익사할 수 있습니다. 진짜예요. 막 이렇게 헤엄쳐요. 근데 그게 헤엄치는 게 잘하고 좋아서 헤엄치는 게 아니에요. 얘네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얘네를 키우실 때 처음에 물높이가 어느 정도가 이제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기 등갑에 1.5배에서 2배 그렇게 키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리고 점점 적응을 시킨 다음에 물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지, 처음부터 수영장 만들어가지고 한강 만들어서 여기다가 투하시킨 다음에 잘 살아라 하면은 그냥 다 영궁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제 키우시는데 물론 예쁘게 키우고 싶고 멋진 수조를 만들고 싶고 하는 건 다 이해는 하지만 처음부터 얘네들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만드신다면은 그거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. 정말로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물론 거북이 뭐 박사는 아니에요. 거북이 전문가가 아니에요.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익사도 시켜보고 뭐 물론 여러 가지 질병도 겪어보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영상을 담아봤고요. 여러분들도 이제 키우시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되게 많을 거예요. 뭐 이 거북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경험이 쌓인다면은 정말 노련한 집사님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총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. 집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
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담아봤고요. 다음번에도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